안녕하십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국에 대한 소음풀이가 결국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공격에서 미국이 지원한 에이테크임스 육군 전술 유도탄 체계죠. 이 무기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인데 이것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요. 결국 미국이 미루다가 허용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이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전쟁을 하루 만에 끝내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우크라이나 종전론이 흘러나와서 전 세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서방과 우크라이나가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종전론으로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 발언까지 했죠. 이럴 때 바이든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뉴욕 타임스가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공급한 에이테크임스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하도록 처음으로 승인했다. 네, 그러면서 이 무기는 처음에는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의 우크라이나 군대를 보호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관리들이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으로 미국은 국경을 넘어서 러시아 군대에 맞서기 위해서 하이마스, 앞서 고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이죠. 이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포입니다. 이 로켓포 사거리가 150km인데 이것을 사용하도록 허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키우 전선이 위험해지면서 처음으로 사거리 제한을 두고 에이테크임스를 사용하도록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거리가 300km나 되는 장거리죠. 에이테크임스를 허용한 겁니다. 러시아 국경에서 300km 안에 들어있는 병력 군수 시설은 다 타격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하이마스 사거리는 진한 주홍색이고요. 약간 엷은 주홍색이 에이테크임스 사거리에 해당합니다. 이 타임스의 소식통을 인용하면요. 이 무기의 사용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행 방향에 있어서 극적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북한 군대의 취약성을 스스로 인식하게 하고 그래서 북한은 앞으로 러시아에 군대를 파견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직접적인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무기라고 밝혔습니다. 또 타임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아마도 쿠르스크 지역의 표적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 미사일을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무기는 축구장 3개에서 4개의 지역을 한 방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와 같은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나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언해 왔죠. 네,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하기 2달 전에 해당되는 일인데요. 이것은 미국의 정책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CNN 방송은 이 같은 정책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종전과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할진 모르겠지만 앞으로 상황은 평화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위기로 치닫고 있는 전쟁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남 트럼프 주니어 장남 아들이죠. X에다가 이 아버지가 평화를 만들고 생명을 구할 기회를 갖기 전에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싶어 하느냐라고 하면서 바이든 정부 정책을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수조 달러의 돈을 틀어막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가의 정책의 모든 것은 돈의 기준을 두는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조치에 대해서 공격은 말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미사일은 스스로 말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입장은 상당히 업돼 있겠죠. 오히려 에이테크임스는 세계대전을 막을 수 있는 평화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말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우크라이나군이 말이 아니라 사용 허가된 미국산 무기로 우리는 곧 행동에 나서겠다. 이런 결의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바이든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결정은 러시아의 용병으로 끼어든 북한군 참전이라는 이 긴장 고조에 대해서 전선의 긴장 고조, 그런데 또 다른 긴장 고조 행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징성은 매우 큽니다.
오랫동안 결정이 미뤄져 왔던 사실이 이번 조치로 우크라이나 전선에 대한 강력함이 더 부각됐다고 CNN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결정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이 물려받을 전쟁의 위험성이 더 커졌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무기 지원을 요청할 때마다 결정을 늑장 보류했지요. 더 이상 우크라이나가 그 요청에 지쳐버려 포기하는 듯 하면 그때 가서 승인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확전 우려 사항을 면밀히 주시하고 조심성 있는 전황의 완급 조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 에이브람스 전차 이런 것을 줄 때도 그렇게 했고요. F-16 전투기도 지금 그렇습니다. 몇 대 안 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요청할 때마다 처음에는 거절하고 또 변명하고 이렇게 늘어놓다가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시점에 와서야 뒤늦게 허가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로서는 피해를 더 키우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미국 무기 에이테크임스 사용이 상당히 도발적인 조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죠. 앞으로 러시아가 당장 미국이나 나토 국가들과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은 없지만 향후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아 보복성으로 사보타주 등을 벌일 위험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라는 우려 섞인 주장입니다. 어찌됐든 우크라이나는 에이테크임스가 전장에 위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에이테크임스가 어느 정도 전황에 기여할까? 앞서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에이테크임스는 이제 제한적입니다. 공급량도 넉넉하지 못하고 사거리 300km인 에이테크임스로 러시아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 있다고 해도 이 전장이 하룻밤새 변화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죠.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자국산의 값싼 드론으로 러시아 내부에 깊숙이 침투할 수 있었습니다. 드론 기술이 그동안에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죠. 이에 대해서는 미국도 우리가 드론 기술 개발이라면 자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합의한 바도 있었죠. 이제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임스와 장거리 드론 이 두 가지 무기가 우크라이나 군 손에 쥐어졌습니다. 전장의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이 타겟 목표,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뉴욕타임스에 의하면 우크라이나는 이 미사일을 사용해서 러시아 깊숙한 곳의 군대 집결지, 주요 군사장비, 물류허브, 탄약창고 및 공급선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당장 이를 통해 쿠르스크 지역의 우크라이나 진지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썼습니다.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도 금요일 워싱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러시아 영토 공습 금지를 해제할 것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영국도 스톰 섀도우 무기가 있죠. 이것도 허용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푸틴이 이제 머리에 쥐가 나겠죠. 러시아 외무부 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우리도 적절한 대응책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스톰 섀도우로 불장난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산 스톰 섀도우를 분해하는 영상이 러시아 기술 연구자들의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 희망대로 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에이테크임스를 전장에서 그것도 러시아 영토 내 깊숙한 공격 목표물을 겨냥하게 되었습니다. 전장이 이제 러시아 전역으로 옮겨가게 되었고요. 네, 그런데 앞으로 내 우려한 대로 전쟁이 좀 더 커질 수 있을지, 확산될 수 있을지, 또 이를 계기로 전쟁을 끝내는 단초가 될 수 있을지 주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틀림없이 우크라이나군의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이 되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다음 전황의 조종자인 트럼프 당선자, 차기 대통령 트럼프 당선자에게 공이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종구 GTV였습니다.